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대책이 얼마나 마련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지난해 8월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 상황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침수 피해가 특히 컸던 지역이죠.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 골목의 반지하 주택에서 지난해 8월 일가족 3명이 수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달이 지난 지금 다시 와봤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수 방지책으로 이렇게 물막이판이 지하 주차장 앞에 설치돼 있는데 높이가 무릎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고요. 이마저도 설치된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는 반지하 수해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물막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진척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침수 방지 대책이 필요한 가구의 40% 정도만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기를 뒀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지난해 수해로 목숨을 잃은 빌라 바로 옆 건물에서도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민들은 작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걱정되고 물이 안 올라온다는 그 정도까지. 서울시가 주거용 반지하를 아예 없애겠다며 건물을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 진행 속도가 어떻습니까? 네, 진행 속도는 아쉽게도 좀 더딘 편입니다. 침수 우려가 큰 다세대 주택을 아예 사들인 뒤에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서울시가 지난달 말까지 실제 사들인 주택은 98가구 뿐입니다. 목표치인 3,450가구의 3%에도 못 미칩니다. 또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23만 8천여 가구 가운데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도 전체의 8%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거용 반지하는 대부분 소유주가 여러 명인 다세대 주택에 포함돼 있는데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 단가가 시세보다 낮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싸게 넘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만 단독으로 사들이는 등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매입 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적어도 침수방지 시설 설치 여부라도 꼼꼼히 점검해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에서 YTN 임혜진입니다.